홈페이지에서는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국가별 로드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부호가 설명하는 건 수전의 장치, 즉 물 분해 전기 장치에서 받을 수 있는 전력을 의미하고요. 대략적으로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1메가와트를 받으면 수전의 장치는 시간당 대략 한 18kg 정도의 수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18kg의 수소는 대략 넥소, 그러니까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소 전기차를 3대 정도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고요. 1kg의 수소는 대략 100km 정도를 운행할 수 있는 정도이니 대략적인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충전소를 짓는다면 대략 1메가에서 2메가와트 정도의 용량을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따진다면 유럽에서 EU 유럽연합에서 2030년까지 보급하고자 하는 수전기의 총량은 40기가와트로 한 4만 대의 수충전소를 4만 기의 수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양에 해당한다고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청정수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실증 사업이 주도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일부 보시면 칠레와 같이 태양광 자원이 조금은 경쟁력을 갖는 혹은 호주와 같이 태양광 자원에서 경쟁력을 갖는 부분에서도 5기가와트 또 대략 한 1기가와트 정도 되는 수준의기에 해당하는 그런 수소를 생산해서 한국 혹은 일본 그리고 유럽과 같은 수소를 소요로 하는 그런 시장에 수출을 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골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그간 화석연료 기반으로 에너지를 교역했던 그 천연가스 혹은 석유와 같은 그런 오일을 서로 교역을 했다면 앞으로 탄소 중립 관점에서 전기화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골자가 될 것이고 그런 전기화 측면에서 청정 전력이라고 하는 원자력을 포함한 일부 태양광, 풍력, 수력 등등의 CO2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청정 전력 자원을 국가 간에 교역을 해야 되는데 그 교역 관점에서 보면 전력을 전력으로 교역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용량과 어떤 저장 시간을 관점하면 수소라고 하는 가스의 형태로 변환을 해서 국가 간에 교역을 할 수 있는, 즉 수소는 하나의 청정 전력원의 에너지 교역제, 즉 에너지 캐리어의 관점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또한 그런 관점에서 수소 경제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체계를 살펴보면 오른편의 그림과 같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와 BP에서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즉 배출한 탄소를 포집을 하든지 혹은 애초에 에너지를 생산할 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탄소 중립, 넷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믹스 체계에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50% 이상을 전기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때 생산하는 전기의 80% 이상은 뭐 재생전력, 또 최근에는 원자력을 포함한 청정 전력이 현실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골자는 전기화가 되겠고, 그 전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또 국가 간의 교역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골자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에너지 체계에서도 수소와 혹은 암모니아와 같이 연소 시에 에너지를 생산할 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무탄소 연료, 가스원을 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한 20% 이하가 되는 부분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되 카본 캡처 스토리지라고 하는 CCS 기술을 포함하여 CO2를 배출하지 않는 혹은 카본 캡처 유틸리제이션이라고 하는 CCU 기술을 접목한 그런 기술의 연계를 고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수소 같은 경우는 자체의 연료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정 전력의 교역제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산업 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2050년 기준으로 각각의 어떤 분석 기관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많게는 8.3억 톤, 적게는 2억 톤, 그 양의 기준이고요. 현재 킬로그램당 그린 수소 같은 경우는 10,000원,
탄소를 배출하는 그레이스와 같은 경우에는 한 2,000원 수준에서 교육이 되고 있는데 2,000원 수준으로 감안한다 해도 그 규모는 한 200조 원 정도까지 추산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어마어마한 시장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앞에서 수소 경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수소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발전원, 전력원의 어떤 포션을 또 차지할 수 있지만, 또 수송용, 그러니까 자동차용에 쓰이는 수소를 하나의 연료, 또한 건물에서의 열과 전기, 난방을 공급하는 용도, 또 물을 공급할 수도 있고요. 또한 또 산업용의 어떤 그런 열을 이용한다든지, 혹은 제철, 혹은 케미컬을 만드는데도 필요한 연료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어떤 산업군의 파급력을 갖기 때문에 그 시장의 규모를 크게 환산할 수 있고, 탄소 중립이라는 골자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탄소 중립 관점에서의 그린 수소와 다르게 다른 측면은 에너지 저장 측면입니다. 앞에서 에너지 캐리어라는 측면에서 국가 간의 청정 전력을 교역제의 어떤 역할을 하는 수소를 봤다면, 다음은 에너지 어떤 유연성 측면입니다. 이 부분을 원자력 발전을 사용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다양한 에너지 체계의 믹스에서는 재생전력의 보급 비중도 덩달아서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간헐성, 불규칙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왼쪽 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뒷부분,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발전하고 있는 발전원을 의미합니다. 주황색은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을 하고 있는 양, 검정색은 이제 석탄, 그 후에 이제 가스, 태양광, 풍력 등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이 선이 의미하는 것은 순수요여서 수요에서 공급을 뺀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은 전력 거래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우리가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게 되면 블랙아웃이 발생하고, 공급이 많게 되면 어떤 다른 측면으로 전력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뭐 일종의 그런 폭발 사고와 같은 그런 과공급이 되는 문제를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수요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순수요 곡선이 태양광의 전력 원에 보급되는 비중이 1%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점점점 늘어서 예를 들어 15% 정도 우리가 그리드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력이 태양광에서 온다고 가정을 하면, 다음과 같이 태양광이 낮 시간대 8시부터 한 4시 정도에 공급이 많기 때문에, 공급이 많고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순수요 곡선은 감소하는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수요를 우리는 항상 맞춰야 되고, 공급과 수요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선에 의해서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공급 전력을 감소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그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기타에 해당하는 가스 발전원을 끄고 오후 12시 기준으로 살펴보면 순수요가 그런 원전 부분까지 와 있기 때문에 가스 발전을 끄게 되고, 그 다음은 석탄 발전을 끄게 되고, 이 부분의 의미는 실은 원자력 발전도 일부 가동을 정지해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후에 불과 뭐 3, 4시간 후에는 다시 또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게 되면 원자력을 다시 보강하고 석탄 발전, 가스 발전 등을 통해서 이 급격한 변화량을 불과 뭐 서너 시간 사이에 변동을 해야 된다는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원자력 발전, 또 석탄 발전 등은 그렇게 단시간에 장치를 끄고 켜는 것이 뭐 내구성 측면에서 좋지도 않고 효율 측면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용량 에너지 캐리어 관점에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제 오른편에 보이는 것도 동일하게 이제 미국에서 한 가지 사례를 보여준 것이고, 캘리포니아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3, 4시간 사이에 점점점 재생전력의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변동성 또 유연성 있게 어떤 발전원의 어떤 에너지 저장체가 필요한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연성 이슈가 발생한다. 또 생긴 게 오리와 같다 해서 덕커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2.0을 19년, 20년에 걸쳐서 발표한 바 있고요.
전체 골자를 살펴보면 2050년까지 사용하고자 하는 전체 2,800만 톤에 해당하는 수소의 소요를 통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것인데, 그때 필요한 2,800만 톤 중에 10%에 해당하는 280만 톤은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10%는 또 다른 어떤 천연가스 자원을 이용하되 CO2를 캡처해서 블루수소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생산을 하고, 나머지 80% 정도는 해외에서 이제 어떤 청정 전력원을 수입하는 개념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소를 수입하는 그 매개체로는 암모니아와 액화수소라고 하는 조금은 고밀도로 저장할 수 있는 수소 저장 기술을 활용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10% 정도의 어떤 280만 톤 정도의 그린 수소, 즉 원자력 혹은 재생전력을 이용한 기술을 통해서 수소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때 무탄소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린 수소의 양이, 전력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환산을 해보면 대략 한 110테라와트-아워 정도를 사용을 하게 되면 수전의 효율이 85%이고 1년에 4,000시간 이상, 그러니까 뭐 8,000시간 정도면 거의 한 100% 이용률을 우리가 의미를 하게 되는데, 유지보수 기간을 뺐을 때 8,000시간을 의미하는데요. 그때 한 4,000시간 정도 이상을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200만 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전력량이고, 이 양은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력량이 연간 500테라와트시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양을 수소로 만들어서 탄소 중립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로는 이렇게 80% 정도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수소를 현재도 그렇지만 국가 간의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수소를 청정하게 얼마나 경제성 있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력도 확보가 필요하고, 또 혹은 암모니아나 액화수와 같이 수소를 고밀도로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의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200만 톤 정도이짐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전의 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대략 한 30기가와트 정도를 보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할 수 있고, 이때 뭐 물론 원자력기를 사용한다면, 원자력 발전과 연계한다면 설비 이용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은 끄지 않고 가동률을 90% 정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설비 용량은 대략 한 10에서 30기가와트 정도, 메가와트당 현재 한 20억 원 수준입니다만, 한 5억 원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해도 10에서 20조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큰 시장의 규모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수소 생산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소 생산 방식은 다음과 같이 색으로 구분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수소를 생산할 때 CO2와 같은 탄소화물이 얼마나 배출이 되는가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레이수소 같은 경우는 현재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천연가스를 통해서 혹은 다른 어떤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탄소 화합물에서 열화 반응을 통해 보통은 600도씨 정도 되는 온도에서 촉매 반응을 통하면 수소를 생산할 수 있고요. 그때 배출이 CO2가 동시에 배출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캡처하지 않을 때 CO2가 배출되기 때문에 통상 1kg의 수소를 배출하면 한 10에서 11kg 정도의 CO2가 배출이 되는데요. 그때의 수소를 그레이 수소라고 하고요. 현재 가장 많이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석유화학 단지에서도 이런 일부의 수소가 생산이 되는데, 울산, 여천 등지에서 수소를 활용하는 것은 대부분이 이런 그레이 수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브라운 수소고, 이때는 천연가스가 아닌 석탄을 이용한, 혹은 브라운 코일이라고 하는 것은 갈탄을 이용한 생산 방식이고, 이때도 CO2가 배출되기 때문에 브라운 수소라고 부르고 있고요. 블루 수소는 이때 위에 그레이 브라운과 동일하지만 CO2 캡처 혹은 CO2를 다른 어떤 유용한 케미컬로 전환하는 공정을 포함할 때 블루 수소라고 하고 있고, 현재 SK 이노베이션 등에서 보령 등지에서 평택 보령 등에서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수소를 활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수소는 잘 아시는 이런 수전해기, 그러니까 물에서 전기 분해를 통해서, 이때 사용되는 전기가 재생전력이면 CO2가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린수소라 부르고 있고, 또 본 수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면, 또한 그때의 전기를 이용하면 수전해를 하게 되면 핑크수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CO2가 배출되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혹은 메탄 파이로시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천연가스를 600도씨에서 보통 계질 반응이라고 하는 그 열화학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CO2와 수소를 얻었는데 1000도씨 정도 되는 열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이때 열분의 반응을 통해서 실은 CO2가 아닌 카본이라고 하는 것이 수소와 함께 나오게 되고 그때 카본이 필요한 그런 타이어 제조 공정 혹은 배터리의 음극재 등에 사용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기술을 청록수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기술도 이제 SK 이노베이션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혹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그린수소 같은 경우에 재생전력을 태양광 혹은 풍력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옐로우와 오렌지로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트릴레마라고 부르는 부분은 수소가 이 세 가지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술이 현재는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 부분에 어떤 세 가지 크라이테리아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요. 한 가지는 친환경성, 방금 말씀드린 CO2 배출에 관련이 되어 있고 다음은 수소 경제에 맞는 어떤 대량 생산, 그러니까 에너지 교역을 위해서는 기가와트 단위의 어떤 전력을 소화해서 수소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대량 생산 기술, 또 값싸게 킬로그램당 수소를 3,000원, 2,000원 정도의 현재 수준에서 교역할 수 있는 그런 경제성을 확보하는 기술을 찾고 있습니다. 가장 상업적으로 근접해 있는 기술들은 방금 말씀드린 재생전력과 원자력 발전을 이용해서 물 전기분해를 통해서 만드는 청정수소, 그리고 천연가스와 어떤 화석연료를 통해서 CO2와 수소를 만들고 CO2를 캡처하는 이런 블루수소 기술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산업권에서 가장 가격 경쟁력이 있게 유통되고 있는 것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납사라고 하는 것을 분해해서 어떤 다양한 케미컬을 만들 때 부생적으로 바이 프로덕트로 나오는 부생수소 혹은 소금물 전기 분해를 통해서 실은 가성소다라고 하는 NaOH 그 다음에 NaCl 그 다음에 여기 Cl2 등을 만드는 그러니까 NaOH와 Cl2라고 하는 케미컬을 만드는 공정에서 또 부생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생수소 기술 등을 들 수가 있겠고 일부 우드칩과 같은 그런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 합성가스 혹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하늘공원에 있는 지역을 방문하면 이 혐기 소화 공정을 통해서 일반 쓰레기 폐기물 등을 통해서 바이오 메탄을 만들고 바이오 메탄에서 수소를 끄집어내는 그런 바이오 수소 기술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수 생산 방식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 그리드 전력의 수전화기를 연결했을 때 실은 전력에 보급되는 전력이 석탄 발전 등과 같은 그런 CO2를 배출하는 원에서 오면 50% 정도가 그 정도에서 온다고 가정해도 한 11kg의 CO2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3kg으로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리드에 공급되는 전력을 90% 정도는 청정 전력에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당한 시간적 소요와 어떤 보급량이 필요한데 그 외에 이제 누클리어, 그 다음에 윈드, 하이드로, 솔라 등과 같은 어떤 무탄소 청정 전력원에 직접 연기를 해서 수소를 만들게 되면 CO2 배출이 이 노란색은 실은 이제 재료 준비 등에서 나오는 공정상에서 나오는 배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상당히 적은 양의 CO2를 배출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잘 보시다시피 이제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수소 1kg 생산하는데 CO2가 0.6도 배출되지 않는 상당히 청정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전의 시장 규모는 대략 2027년을 기준으로 30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대략 현재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물가나 어떤 금리 인상 등의 이제 결부가 돼서 정부 정책 등과 같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대략 현재 24년 기준으로는 한 2에서 3기가와트 정도 보급이 된 것을 알 수 있고, 2029년까지가 대략 한 1기가와트가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300%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수전의 시스템 플레이어로는 일본의 아사히 카세이, 독일의 티센크룹 등이 이제 주도를 일부 하고 있고, 독일의 또 썬파이어라고 하는 업체에서 이제 고온 쪽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PEM 수전에는 국내에서는 실은 SK에서 플로우파워라고 하는 미국 업체에 투자를 한 바 있고, 독일의 대형 가스 업체인 린데에서는 이 영국의 ITM 파워, 또 독일의 지멘스 에너지 등등이 주요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쪽 두 개 업체는 이제 100도씨 이하에서 저온 수준의 기술이고, 오른편에 있는 이 썬파이어나 도시바, 하드톱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온 800도씨 이상에서 이제 운전되는 그런 고온 수증기분해 수소 생산 기술을 확보한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력을 전력으로 변환하는 것을 파워 투 파워라고 하지만 실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소와 혹은 다른 암모니아 혹은 뭐 메탄, 다른 케미컬 등을 변환을 해서 전력을 운송하고 교역하겠다라는 관점이 파워 투 가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P2G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P2G에 사용된 수전의 실증 용량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으로 150kW 정도의 수전해기가 보급이 돼서 수소 충전소용으로 이제 실증이 되던 것이 현재 한 10여 년 동안 지났을 때는 대략 규모는 20MW에서 100MW 정도가 하나의 단일 프로젝트에서 실증이 되고 있고, 그때 타겟하고 있는 수소를 어떤 적용하는 시장도 수소 충전소에서 그러니까 오일 리파이너리에 쓰이는 그레이수를 그린수로 대체하거나 혹은 암모니아의 합성에 필요한 그 비료 시장에서 사용되는 암모니아의 어떤 그린화, 그러니까 수소도 그레이수가 아닌 그린수로 생산하는 그런 탄소 중립 관점에서의 적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석탄 발전의 어떤 암모니아나 수소의 혼소 등을 통해서 CO2를 줄이는 그런 에너지 믹스 체계에 침투가 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에너지 교육을 위해서는 100메가와트 이상의 어떤 기가와트 스케일까지 실증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주로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실증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보이는 게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인데 하이들 앰비션이라고 하는 유럽 다국적 업체의 어떤 프로젝트인데요. 이 P2G 프로젝트에서는 태양광을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에 95기가와트 정도를 깔고 알칼라인 수전해기 어떤 상용성이 현재 가장 높은 수전해 기술을 이용해서 67기가와트 정도를 보급을 하면 연간 360만 톤의 어떤 규모의 경제의 그린수를 생산해서 킬로그램당 2,000원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 유럽 전역에 보급하겠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P2G 프로젝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P2G 프로젝트는 2030년 넘게 대략 한 240여 기가와트 정도 규모로 상당히 많이 설정이 되고 목표 계획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사업 목표를 살펴보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 간의 어떤 에너지 교역 혹은 제철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수소 환원 제철인데요. 현재 포스코와 혹은 현대제철에서 환원을 할 때 코크스를 이용해서 철광석에서 철을 환원 제철을 할 때 CO2를 배출합니다. 대략 한 1kg당 3kg의 CO2를 배출하는데, 그 부분을 강력한 환원제인 수소로 대체하게 되면 수소 환원 제철을 통해서 물만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이런 제철 분야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이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그걸 수소로 대체하게 된다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300만 톤 정도의 수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수소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이송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암모니아를 활용하면, 암모니아는 NH3이기 때문에 수소를 포함하고 있고 교역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수소의 어떤 보급을 확대를 하겠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보시면 여기 그린수나 암모니아 형태로 혹은 유럽 내 수소 네트워크, 즉 수소 배관 등을 활용하겠다는 것이고요. 중공업 등에서도 그런 이제 그 수소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대부분의 어떤 열원을 공급할 때 또 수소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천연가스망에 갖춰져 있는 곳에 혼소를 통해서 10에서 20%, 30% 등등 어떤 발열량을 유지하는 하지만 탄소 배출을 사용한 양만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또 한국과 일본 등의 수소 수요가 있는 국가에 수출을 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어떤 목표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수전의 시스템 기술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알칼라인이라고 하는 것, 이제 고분자 전해질을 활용하는 PEM,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SOEC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온, 앞에 있는 알칼라인과 팸은 이제 100도씨 이하에서 운전되는 기술이고, SOEC는 Solid Oxide Electrolysis Cell이라고 해서 고온 수증기 분해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850도 정도 이상이 되는 상당히 고온에서 이제 운전이 되는데, 앞에 있는 두 기술 대비해서는 워낙 고온이기 때문에 효율이 한 10% 정도 높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240여 기가와트 정도의 보급되는 그런 P2G 프로젝트에 적용된 어느 수준의 기술을 살펴보면 아직 미정인 부분이 상당히 많고, PM과 알칼라인 기술 모두 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2020년 기준으로는 대략 전 세계에 1GW 정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1MW 정도가 충전소를 대응할 수 있는 용량이기 때문에 1GW면 대략 쉽게 생각하면 충전소 1000개 정도가 전 세계에 있다면 그 부분이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GW 정도까지 확대된 상태이고, 거기에 사용되는 기술은 PEM과 알칼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저온 수준의 기술이 대략 대부분 보급이 되어 있고, 알칼라인 기술이 조금은 값싼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3배 정도 더 많은 양이 보급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시장 보급 전망을 살펴보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유럽을 중심으로 보급이 확대될 것 같고, 또한 재생자원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호주, 그리고 일부 아프리카 등에서도 이제 지역별로 많이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별로 살펴보면 2030년 기준으로 대략 한 10%에 해당하는 부분만 PEM과 알칼라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선정한 것을 알 수 있고, 대부분의 이제 90% 정도에 해당하는 보급량은 현재 선정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 개발의 방향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마켓 쉐어가 결정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최근에도 살펴보면 어떤 물가와 금리 인상에 따라서 27년 기준으로 아무래도 이제 알칼라인이라고 하는 조금은 가격 경쟁력이 있는 기술이 한 70% 이상 정도를 차지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 자료입니다. 시스템 가격 같은 경우는 메가와트당 아까 20억 원 정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제 5억 수준을 달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러닝 커브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기술 구분을 없이 대부분 이제 감소하는 쪽으로 이제 어떤 규모의 경제 혹은 대용량화 등등의 이유를 바탕으로 가격이 저감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전문가들의 어떤 분석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이는 것은 이제 스택이라는 부분인 것을 알 수 있는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엔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을 받아서 수소를 생산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기화학 분해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스택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전원을 공급해줘야 되는 전원 공급 장치, 또 물을 공급해주는 물 공급 장치, 발생된 수소를 고순도의 수소로 정제해주는 수정제 장치, 이런 네 가지 파트가 가장 중요한 핵심 시스템의 파트가 되겠고, 또 효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수전의 기술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위에 보이는 PEM,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 기반의 PM 기술, 또 알칼라인 전의 질을 사용하는 알칼라인 수전의 기술, 그 다음에 AEM이라고 하는 애나이온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AM 기술을 이제 저온 기술로 구분을 하고, 밑에 있는 SOEC, 그 다음에 PCEC라고 하는 기술을 이제 고온 기술로 구분을 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PCEC는 300에서 500도, SOEC는 800에서 1000도, 또 위에 있는 PEM 알칼라인 AM 기술은 상온에서 90도 정도 수준에서 운전이 되는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때 모든 기술이 실은 전기를 인가하면 양극에서는 산화 반응을 통해서 산소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음극에서는 환원 반응을 통해서 수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하지만 그런 전기화학 기술 반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정 이 분리막이라는 걸 통해서 이온이 전달이 돼야 됩니다. 내가 인가한 전하량만큼, 전자의 수만큼 이온이 이 분리막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때 전달되는 전하가 프로톤이냐면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을 통했다고 해서 이제 PM 기술로 구분을 하고, 그때 전달되는 전하가 OH-면 이제 알칼라인 분위기다 해서 이제 알칼라인 수전에, 하지만 그게 애나이온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이온 교환이 된다, 혹은 전의 액을 통해서 이온이 전달된다에 따라서 이제 알칼라인과 AEM 기술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메커니즘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SOEC 같은 경우나 PCEC 같은 경우도 그 특정 온도대에서 이런 세라믹 전해질이 다공질 전해질인데, 이걸 통해서만 이제 프로톤과 O2-라고 하는 이런 이온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반응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PEM과 AM과 다르게 이제 알칼라인 기술은 다공성 분리막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다공성 경막은 이 PEM과 AM 어떤 분리막과 다르게 이온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특성이 없기 때문에 전해 액을 이온 전달할 수 있는 전해 액을 KOH 혹은 NaOH와 같은 용액을 채워서 운전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2050년까지 개발 목표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제 키워드를 도출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키워드는 이제 셀의 가압화입니다. 그 스택의 가압화, 70기압 이상이 되는 조건에서 운전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천연가스망의 수제 장치에서 발생한 수소를 어, 직접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70기압이 필요한데요. 70기압까지 보통은 현재 한 30기압 정도 수준에서 혹은 상압 조건에서 수소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가압, 어떤 압축기를 연결하게 되면 이제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가압화를 통해서 극복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소비 전력은 고위 발열량 기준으로 이론적인 값이 1kg의 수를 생산하는데 39.4kWh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50kWh 정도의 소비 전력이 든다는 것은 39.4 나누기 50kWh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효율이 되겠고, 대략 한 80% 정도가 되겠죠. 그 부분이 이제 소비 전력이 현재 한 7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45kWh까지 줄여서 효율을 85, 90% 정도까지 가져가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류 밀도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그런 단위를 보면 암페어 퍼 제곱센티미터, 암페어라고 하는 것은 쿨롱이고, 쿨롱이라고 하는 것은 몰로 환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생산할 수 있는 수소와 산소의 생산 밀도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으로 따지면 엔진의 출력을 높여서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단위 면적당 수소를 2배, 3배 이렇게 생산할 수 있으면 KPX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전략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은 현재 뭐 5년 정도 수준인 것을 5년에서 7년 수준을 한 10년 이상으로 가져가면서 장치 가격도 메가와트당 20억 원 수준인 것을 뭐 2억, 궁극적으로 한 5억 이하로 가져가겠다는 것이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현재 생산되는 그린 수소, 청정 수소의 가격 수준은 킬로그램당 10,000원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현재 교역되고 있는 화석연료 기반의 수소가 2,000원 정도 수준이라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청정 수소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보급되어야 되는 어떤 산업 섹터가 다양한데요. 암모니아나 혹은 뭐 오일 리파이너리에 적용되는 수소는 조금은 비싸더라도 어떤 탄소 중립 관점, 탄소세 관점에서 보급이 가능하나, 다음과 같이 수송용, 상용 트럭, 자동차, 수소 환원 제철 혹은 뭐 산업용 수소 등의 어떤 값싼 수소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가격을 이렇게 2,000원 수준까지는 낮춰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포스코 같은 경우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소 환원 제철에 300만 톤의 수소가 필요한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소는 킬로그램당 2,000원 수준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10,000원 정도 되는 수소로 사용한다는 것이 어떤 EPG 경영 측면에서, ESG 경영 측면에서 뭐 필요는 하지만 어떻게 어떤 사업적인 어떤 경제성 측면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정수소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어떤 세 가지 방향을 보면, 한 가지는 발전 단가의 저감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산업용 전기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 시당 120원에서 최근에 뭐 2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원 정도라고 살펴보고 장치 가격, 수요 장치의 가격이 메가와트당 5억 원 수준이라고 살펴보면 우리가 50% 정도의 캐패시티 팩터, 가동률을 가진다 보면 5,000원 정도 수준의 킬로그램당 수소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보시다시피 발전 단가를 킬로와트 시당 50원 이하로 낮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가동률을 점점점 늘려서 연간 가동률을 50% 이상으로 가져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연간 가동률을 20% 이상 가져가기가 어렵고, 또한 풍력을 연계한다고 해도 3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리드 전기 혹은 배터리 ESS 등을 연결을 해서 가동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또 CO2 저감에 어떤 위해가 되는 요소가 발생할 수 있고요.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의 가동률을 가져갈 수 있고, 현재 발전 단가가 한 54원에서 60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청정수소를 만드는데 유리한, 그러니까 장치 가격을 낮춘다면 훨씬 유리한 어떤 그런 측면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청정수소, 핑크수소를 생산하는데 유력한 국내의 어떤 발전 대안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석을 해볼 수 있지만 현재 알칼라인에서 가장 보급되고 있는 팸과 알칼라인 상용 장치의 어떤 그런 보급 단가 메가와트당 10억에서 30억 정도의 70% 효율이라면 현재 킬로그램당 10,000원에 만들 수 있지만 이 부분을 85%까지 효율을 올리고 전기 가격이 조금 낮은 어떤 발전을 연계해서 장치 이용률을 50% 정도 수준만 높여도 한 3,000원 수준까지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여러 분석에서도 이런 지역별 어떤 재생 전력 혹은 청정 전력의 발전의 어떤 이용률의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주 믹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발전을 가질 수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는 어떤 재생 전력 같은 부분이 상대적으로 여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일본과 어떤 한국은 조금은 여리한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믹스를 하거나 혹은 이제 원자력을 이용해서 청정수를 생산한 그런 가동률을 높이는 그런 비즈니스 전략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전의 기술 개발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이제 수전의 어떤 고밀도화, 그러니까 운전 전류 밀도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페어라는 부분은 쿨롱 퍼 세크, 쿨롱이라고 하는 부분은 패러데이 상수로 나눠지면 몰이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생산할 수 있는 수소의 양입니다. 대부분은 이 양을 높여가면 실은 효율이 저감하게 되는데, 그것을 기술 개발을 통해서 어떤 소재, 전극이나 분리막과 같은 소재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면 효율을 80%, 85%에 묶어둘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 이제 재료가 조금은 좀 고가의 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실은 저가의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운전 전류 밀도가 낮은 것보다는 고가의 소재에서 높은 전류 밀도에서 운전할 수 있다면 이렇게 스택의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엔진에서의 출력을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생산 밀도를 높이는 쪽으로 효율을 높이는 어떤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동시에 안정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게 Y축에 보이는 것이 산소와 수소의 어떤 섞임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산소 내에 섞여 있는 수소의 농도를 의미합니다. 실은 분리막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의 수소와 산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부 디퓨전 혹은 퍼메이션과 같은 메커니즘에 의해서 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크로스오버 되는 양을 1이라고 살펴보면,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류 밀도라고 하는 것은 수소와 산소의 생산 밀도이기 때문에 높은 운전 전류 밀도, 즉 산소가 많이 만들어질 때는 1이 넘어오더라도 산소가 100이 만들어지면 100분의 1에 해당하는 1%에 해당하는 어떤 농도를 갖지만, 그 부분이 우리가 10분의 1의 어떤 생산 밀도를 갖는 쪽에 운전 영역대로 들어오게 되면 10분의 1이기 때문에 농도가 10% 이상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은 그 산소 내의 수소의 농도가 4% 이상이 되면 폭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제한을 위해서 수전의 시스템에서는 보통 2% 이하의 운전을 하게 됩니다. 이 빨간 선과 파란 선을 비교를 해보면, 파란 선은 분리막이 한 3배 정도 두께가 얇은 분리막이고 빨간 선은 3배 정도 두께가 높은 분리막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고전류 영역에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은 이런 파란색과 같은 얇은 분리막을 쓰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안전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2%의 어떤 그런 수소 농도, 산소 내 수소 농도의 하한라인을 그려보면 파란색 분리막을 적용한 경우에는 1.5A 제곱 이상에서의 운전 영역에서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빨간색은 0.4에서 그 이상의 영역을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넓은 영역의 어떤 변동성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요 그 최저 부하 영역에서의 partial load range 혹은 뭐 한계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은 전력의 어떤 보완을 받던지 혹은 ESS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훨씬 경제성 측면을 살펴보면 이 빨간색이 파란색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인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날의 검과 같은 이런 상충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전의 기술 개발에서의 고전류에서의 효율과 저전류에서의 어떤 부하 변동 대응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측면은 앞에 말씀드린 동적 운전에 대한 내구성, 어떤 응답성 등을 잘 극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드 연계 시에 실은 이렇게 5분에서 10분 사이에 이렇게 최대 전력이 들어올 때 그거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은 전력과 가스가 같은 타임 스케일을 가지고 변환하고 정제되고 배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기를 전기와 반응시키는 것은 밀리세컨드 단위지만 전기를 가스로 변환해서 그 가스를 배출하는 뒤에서의 어떤 가스 트랜스포트에 대한 부분은 밀리세컨드 단위로 반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화공학적 측면에서 제어할 수 있는지, 또 그 장치를 셧다운하고 스타트업 할 때 그런 어떤 온오프 내구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기존에 살펴보면 여러 해외 수전의 시설에서의 사고 사례 같은 경우도 전해질 농도 및 온도 상승, 또 이런 부분이 이제 온도 상승에 대한 것이 분리막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온도 상승 같은 경우는 수소와 산소가 섞이면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즉, 수소 크로스오버를 잘 막을 수 있어야 되고, 일부 수소 내 산소의 농도, 산소 내 수소의 농도를 이렇게 압력 차이를 모니터한다든지, 기술 분리기에서의 어떤 수위차, 그리고 이제 디옥소 반응기라고 하는 수소 내에 있는 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반응기에서의 그 반응에 따라서 올라가는 변화하는 온도를 측정한다든지, 다음과 같은 그런 안전장치들을 잘 설계를 해서 수산소 섞임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북쪽 지역에서의 쿠차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풍력을 연계해서 그 중국 업체의 알칼라인 전해조인 대략 한 28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결해서 그린수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근데 가장 크게 발생했던 것이 이제 플렉서빌리티, 유연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준액이 10메가와트짜리 수전 장치가 있다면 3메가에서 10메가 정도의 부하가 들어올 때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생산을 이야기를 했는데, 실적으로 운전을 해보니 5메가에서 10메가와트 정도의 전력이 들어올 때만 수소를 생산할 수 있고, 그 외의 부분은 수소를 생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장치의 이 유연성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사업 경제성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안정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P2G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이제 그린 암모니아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건설이라는 프로젝트를 들어봤을 수 있는데요. 그 네옴시티에서 이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그런 재생전력을 이용해서 독일의 티센크룹사의 20메가와트 수전 장치를 통해서 그린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에어 프로덕트사의 에어 세퍼레이션 유닛이라는 공정을 통해서 공기 중에서 질소를 끄집어내는, 그래서 그렇게 만든 질소와 수소를 이제 화학 반응을 통해서 그린 암모니아를 만들고, 그런 그린 암모니아를 통해서 어떤 그린 수소가 필요한, 청정 수소가 필요한 곳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급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에어프로덕트에서 최근에는 27년까지 유럽에 이렇게 암모니아 터미널을 3개 정도 설치를 해서 수소로 전환하는 그런 어떤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살펴보면 중동 지역의 청정 전력을 가지고 그 청정 전력을 기존에 오일을 수출하듯이 유럽에 가져와서 그린 암모니아 형태로 수출을 하는 그런 에너지 교역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P2G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피폭 상태가 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에 대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하고 아사히 카세이에 이런 전해조를 설치해서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그 수소를 일본 전역에 보급을 해서 뭐 충전소 혹은 뭐 혼소 등에 활용을 하는 그런 그린 수소 P2G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실증이 되고 있고요. 데이터, 내구성 등의 어떤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와 유사하게 제주도 행원 풍력단지에서 8메가와트의 풍력에 해상 풍력에 연결한 그런 전력을 가져와서 3메가와트 정도의 국내의 2메가의 알칼라인과 해외의 1메가와트의 팸 수준이라고 하는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요. 그 승소를 함덕 수소 충전소에 가져와서 제주 전역에 9대 수소 버스를 운영하는 그런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용량을 차차 12메가와트, 더 나아가서는 뭐 20메가와트까지 확대하는 그런 P2G 사업을 제주도, 그리고 전남, 그리고 동해 등지, 또 평택 등에서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을 산업부, 국토부 주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리드 밸런싱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력에서의 어떤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데 필요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놓고
혹은 넘치는 부분은 또 수소로 변화를 하는 그런 사업에 일부 대응을 하기 위한 어떤 변동성, 그런 속도 등을 측정한 사업인데요. 이때 각각의 그 전력 거래 시장에서 필요한 뭐 FCR, FRR, RR과 같은 그런 다양한 형태의 요구 특성 조건이 있는데 10초 이내, 30초 이내에, 1분, 30분 이내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전력을 갖다 쓸 수도 있어야 되고 전력을 보관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와 같은 가스 측면에서는 실은 그런 전력을 가져다가 생산을 하거나 혹은 연료연주를 통해서 다시 전력을 보충해주는 그런 대응 용도였습니다. 이때 실증에서는 실은 알칼라인과 팸이라고 하는 수전해기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 해보니 물론 웜스타트 조건에서 2초 정도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 부분부하에서도 앞에 말씀드린 중국 사태, 유연성 상태에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다만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5,000시간 이상 정도 되는 가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수준의 업기는 다음과 같이 여러 업체가 있지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어떤 스택의 효율은 80% 수준이다. 통합 시스템도 20MW 정도, 그러니까 수소 충전소 20개 정도를 대응할 수 있는 수소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칼라인 수전해 같은 경우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밀도를 높이는 쪽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1.8V라는 수치가 보이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82% 정도의 효율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그때 이 전류 밀도를 비교함으로써 단위 면적당 수소를 뭐 몇 배 더 생산할 수 있는지를 비교하는 지표다 라는 걸 알면 되고, 또 온전 범위에서 이 최저 부하가 들어올 때 안정성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점점점 0까지 끌어내리는 어떤 그런 기술 개발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M 기술이 접목된 P2G 실증 사업은 여기서 한 가지에는 이런 40푸트 컨테이너에 5MW에 해당하는 전력을 담당할 수 있는 수준의 스택을 넣어주고, 그 뒷부분에는 가스 정제기와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를 통해서 하나의 컨테이너에 1000큐빅미터, 시간당 1000큐빅미터를 생산할 수 있는 되게 대형 어떤 수제 장치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제 큐민스사라고 하는 외산 업체이고요. 이때는 이제 수력 발전에 연결을 하게 되면 일부 변동성이 40에서 100% 정도 되기 때문에 수제 장치의 어떤 가동률을 높일 수 있고, CO2 배출을 줄이면서 연간 여기 비료 공장에, 그러니까 암모니아 합성에 수소를 공급하는 어떻게 보면 전력 시장과 어떤 암모니아라고 하는 비료 시장, 가스 시장이 연결되는 섹터, 다른 섹터, 가스의 섹터와 전력의 섹터가 커플링되는 그런 대표적인 P2G 실증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일 리파이너리에서도 충분히 어떤 그린 수소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기존의 그레이 수소를 그린으로 대체하는 이 같은 경우에는 10메가 1단가 사업에서 100메가로 2단계 스케일업한 사업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쉘이라고 하는 이런 오일 업체에서 다음과 같이 오일에 사용되는 그레이 수소를 그린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것은 이제 ITM 파워, 영국 ITM 파워사의 이런 팸 수전의 업체의 그 스택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독일의 그 지멘스에서도 이렇게 8메가에 해당하는 풍력을 가져와서 여기 수전의 시스템을 통해서 수소를 만들고, 압축기를 통해서 압축을 해서 고압의 수소를 이렇게 액화 수소의 형태로 저장을 했다가 이 수소를 이제 수소 충전소용으로 공급하는 이런, 혹은 마인츠 지방인데요. 이 지역에 메탄에 혼소해서 이제 열원으로 사용하는 그런 전력과 수소를 공급하는 가스 섹터를 커플링하는 그런 업체였고, 이때 사용되던 것이 1메가짜리 이런 팸존의 시스템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기술을 가지고선 하나의 이렇게 스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700kW짜리를 연결을 해서 17메가까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스케일업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팸 업체도 앞에 알칼라인 업체와 유사하게 다양한 업체가 있고, 스택은 조금은 작은 한 2메가와트 정도 규모로 만들지만 시스템에서는 이어붙여서 10에서 20메가와트 정도, 효율도 70에서 80% 정도 수준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앞에 보여드린 PM 수전해와 다르게 이제 고온 수전에는 상용으로 판매가 된다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연구 개발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보시다시피 기술 수준은 이제 데모나 파일럿 수준에서 어떤 그 시스템도 한 수백 킬로와트 정도에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현실이고요. 이때 좋은 점은 소비 전력이 40kWh, 그러니까 거의 이론에 가까운 수준에서 90% 이상의 어떤 효율 수준에서 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때 필요한 것은 어떤 공정열, 어떤 800도씨 정도 되는 열원을 공급할 수 있는 비즈니스에서는 가장 최적의 어떤 연계 모델이라고 살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세대 어떤 그런 원자로에서도 초고온 가스로 초고온 원전을 개발하게 되면 800도씨 정도 이상이 되는 열원을 갖게 되는데, 그 열원과 기존의 원자력 발전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동시에 활용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 개발에 어떤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워낙 고온의 열원에서 운전이 되기 때문에 내구성 측면에서 다른 기술에 비해서 조금은 여리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기술 개발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 대부분 사용되는 소재가 세라믹 소재이기 때문에 가압하에 조금 불리한데,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고온이 적용된 기술은 이렇게 이제 공정열을 활용할 수 있는, 보시면 그 웨이스트 힛에서 나오는 폐열에 있는 열원을 이용해서 이제 고온 수전기를 연결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그때 연계된 공정은 스멜팅 프로세스라고 하는 스틸 웍스에서 사용되는 그런 재련 공정에서 사용되는 그런 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원자력 에너지를 연계해서 청정수소가 왜 중요하고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지를 언급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수소가 여태까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잘 말씀드렸습니다. 로드맵, 그 다음에 청정전력을 교육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어떤 캐리어 교육 측면, 또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꼭 필요한 기술이고, 또 국내에서도 12대 전략 기술 중에 하나로 그린수소를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용량은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되고, 어떤 그런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에는 간헐성, 또 재생에너지의 자원의 격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중요한 어떤 경제성에서의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동률을 높여야 되고 발전 단가가 일부 낮아야 되면서 수준의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 가동률과 발전 단가, 또 우리는 또 자원 격차가 없는 측면을 고려하려면 원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원자력 발전에서는 무탄소 에너지에 또 CFE, 카본 프리 에너지 이니셔티브에 어떤 원자력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도 청정수소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현재 국내에서도 킬로그램 수소를 생산하는데 4kg CO2 이하가 발생되면 청정수소로 인정을 해주는 인증제도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원과 연계를 할 때 현재는 전기만을 사용한다는 어떤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론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기를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요. 그걸 통해서 청정수소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의 어떤 원전을 패키지화해서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개통에서 그 열과 전기를 잘 생산한 것을 수전해기 시스템과 효율적으로 잘 주고받는 그런 사이클 설계가 필요하고, 또 워낙에 고온을 열 공급하다 보니까 600도씨 이상에서의 필요한 그런 구조 재료 연구, 또 열 교환기 설계, 그때 어떤 열 교환 유체를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헬륨과 같은 초고온 가스로의 어떤 그런 냉매 등의 연구도 필요하고요. 고온 수전의 기술은 앞에 말씀드린 SOEC나 또 PCC, 또 기존의 알칼라인 기술 같은 경우도 기존의 100도 이하가 아닌 300도씨 이상에서의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고온 알칼라인 기술 등을 필요한 바 있고, 또 열과 전기를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수소 캐리어와 기존의 어떤 탄소 를 활용해서 메탄올 혹은 암모니아 등과 같은 다른 캐리어로 합성, 그때 필요한 또 원전에서의 공정열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등을 융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자력 자체도 보면 열, 전기, 그리고 또 탄소, 이 세 가지의
뭐 이런 측면만 생각했다면 앞으로는 열, 전기, 가스 혹은 케미컬과 같은 다른 어떤 섹터, 세 가지 섹터를 커플링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자라는 것이 무탄소 원자력 에너지 어떤 그런 연계 청정수 생산의 큰 골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은 그 사이버 캠퍼스 등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관련해서 보다 어떤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